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일기. 지금은 새벽 1시고 일찍 잠들었다가 또 깼어. 그래서 일기의 내용은 13일에 있었던 내용들일 거야. 얘기를 얼마나 할지 좀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조금 힘든 하루였거든.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내용이 정말 많이 뭐 일기라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TMI가 심해서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도 나는 떠들고 싶으니까 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 설 연휴쯤이었나? 그때부터 두피하고 목하고 고관절 쪽에 있는 피부가 되게 가렵기 시작했어. 그리고 특히 두피는 각질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서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당장 병원에 가고 싶어도 연휴가 너무 길어서 갈 수가 없었어. 마침 집에 연고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가려운 부위들에 발랐더니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지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 다시 이 부위들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13일에 일어나서 얼마나 심하길래 하고 거울을 봤는데 두피 부분이 더 많이 번져 있더라고, 질환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더 있다가는 병을 키우겠다 싶어서 서둘러 병원에 갔어. 그런데 내가 이사 온 이 동네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병원이 없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열심히 도착한 그 병원에 접수 데스크에서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일반
피부과 진료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히 피부과 의원이라고 써 있어서 찾아간 건데. 미용 전문 피부과 의원이었어. 나는 그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비뇨기과랑 같이 하는 피부과가 있길래 또 열심히 가봤지. 가서 이제 다행히 그곳은 일반 진료도 보는 곳이라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 언제 갔는지 시간을 재진 않았는데 30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대기 중 환자가 없는데, 점점 내 뒤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데스크에 가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했더니 3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첫 번째 병원에서 이미 인내심이 많이 깎여나간 상태였거든. 그래서 그냥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고 나왔어. 다시 또 걸어서 피부과 간판이 보이는 곳에 갔어. 이번에는 접수를 먼저 하지 않고 얼마나 대기해야 하냐고 먼저 물어봤더니 30분을 기다려야 한대. 그래서 접수를 안 하고 나왔어. 또 다시 걸어서 피부과 간판이 있는 곳에 갔어. 사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꼭 참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굉장히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로 가서 역시나 접수를 하지 않고 일반 피부과 진료를 보러 왔는데 되냐? 대기가 얼마냐? 다행히 거기는 다 오케이였어. 앞에 대기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바로 들어갔고 진료도 굉장히 빨리 끝났어. 근데 진료가 너무 간단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가정의학에 갔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피부과 달고 있는 곳이 그래도 낫겠지? 나았던 거겠지? 어쨌든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끝났는데 병원을 4군데나 들러야 했던 거야. 너무 지치더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꼬인 일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혼자서 막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는 아니고 강아지 짖듯이 으르렁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 아마 내가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멀리 가서 헛걸음하고 대기하고 그렇게 헤매느라고 배만은 안 고팠어도 조금 화가 덜 났을 텐데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돌아다녀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좀 인내심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 약은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두 종류를 받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약을 먹어야 하고 두피에 바르는 약을 받아서 아까 발라봤는데 약이 되게 센가 봐.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약 바른 느낌을 설명하자면 상처 부위에 물파스를 바르는 그런 느낌이었어. 시원한데 뜨거운, 엄청 화끈거리고 아프고. 근데 그게 뭔가 낫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통증. 얼른 나았으면 좋겠어. 이게 치료도 치료지만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텐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 처음 생긴 건 내가 씻을 때 바디워시를 잘 헹구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목 쪽에 있는 뒷목 쪽에 있는 머리카락에 이렇게 바디워시 잔여물이 있어서 그래서 피부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앞으로 잘 헹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심해졌잖아. 그럼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원인이 맞는데 이미 약해져서 다른 이유로도 재발을 쉽게 하게 됐을 수 있지. 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잘 안 헹궈져서
이것도 자녀 세제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지 않아. 어쨌든 며칠 전에 갑자기 나빠지게 된 건 최초의 원인은 몰라도 최근에 나빠진 원인은 잘 때 흘린 땀 때문인 것 같거든. 내가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했잖아. 나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야간 발한이거든. 꼭 밤에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잘 때, 수면 시에 식은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 나는 이게 약 때문이라고 보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시점상 계속 그때부터 고생을 해왔거든. 그냥 살짝 나는 정도가 아니라 티셔츠가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도 약간 땀이 고이는 느낌? 특히 뒷목 쪽에 제일 많이 젖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쨌든 최근에 악화시킨 건 땀이 맞는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항우울제를 중단할 순 없잖아. 내 임의대로 단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최소 용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감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 예전에 땀 억제하는 그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다시 먹어봤고 정신과에 재방문하게 될 때 약을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요새는 우울증이 심하지 않아서 약을 안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아니면 땀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계속 먹는 그런 방법을 써야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을 너무 달고 살아서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골골대면서 계속 약을 먹고 살았더니 약
약을 먹는 게, 약을 늘리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나는 정신과에서,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정신과에서 거의 모든 약을 테스트 해봤거든. 근데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지 못했어. 왜냐면 이 땀은 특정 약에서 비롯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어느 일정 이상 높아지면 나한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약을 안 먹는 방법밖에는 없거든. 아마도 내가 자율신경계에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증상을 들어봤어? 이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증상인데 나는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한 적은 없고 이렇게 눈앞이 까매지는 그런 경험은 많이 해봤거든.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되게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뭔가 그냥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에 막 주저앉고 싶어지고 눕고 싶어지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가끔씩 나타나. 특히 이동할 때, 어딘가 가고 있을 때 나는 주로 차 안에서 그런 적이 많고 좀 많이 걸어야 할 때도 걷다가 그랬던 적이 많고 근데 이 증상도 자율신경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 나의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좀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런 수면 중 심하게 땀이 나는 부작용이 오지 않았나. 나 혼자 그렇게 추측해보고 있어. 가족들도 좀 몸이 많이 약한 편이고, 특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굉장히 아프셨거든. 그리고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프다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너무 자주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다른 것에 잘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색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 일기에도 맨날 어디가 아팠는지, 어디가 불편했는지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속상해. 좀 더 재미있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지금 얘기를 할게.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잠깐 쉬는 게 아니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사회생활이 일인가? 사회활동이라고 할까? 그런 걸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 아주 쉽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하면 밖에 나갈 수 있고 또 사람이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치만 어쨌든 나는 사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제처럼 병원에 가거나 어떤 물건을 사야 한다거나 그렇게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집에만 있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고 이게 가장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픈 데가 많더라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생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인기피증, 사회공포가 엄청나게 심한 것도
것도 아닌 것 같고,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도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도 스스로,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많이 힘들었지. 고민이 많았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큰 결심을 하시고 나를 내보내신 거거든. 그래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고, 원래는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기를 못 내서 부모님이 당장 일을 해라 이렇게 내쫓으신 거는 아니고 그냥 따로 한번 지내보자 해서 나왔는데 내 마음은 당장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 너무 오랜 시간 쉬기도 했고 당장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좀 더 일하는 걸 미루고 싶어서인지 일단 자격증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자격증에 그렇게 막 큰 뜻이 있고 그 자격증으로 막 취업을 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게 더 좋으니까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 그런 것조차도 시도해보는 게 처음이거든. 그동안은 내가 살아있어도 뭔가 살아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냈고,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을 제외하면 내 연락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서 그렇게 가족들만 만나면서 지내왔거든. 근데 인터넷 보면 생각보다 나처럼 지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 다들 이유가 다르고 또 어떤 상태가 다르지만 그래도 생활 패턴 같은 거나 경험들이나 느끼는 것들은 되게 비슷하더라고. 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뭐 버릇 같은 거. 그래서 되게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재미있더라고.
그래도 비교적 나는 요즘 힘을 내서 막 혼자 지내도 보고 이런 뭐 ASMR도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막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뭐 중요한 경제적인 자립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조금 단단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야.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냈고, 만약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내 ASMR 듣는다면 좀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를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세상에 나랑 비슷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 잘 지내고 있네. 나도 그냥 잘 지내도 괜찮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곤 했었거든. 그래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 오늘 되게 길게 얘기를 했다. 병원 가느라 고생했던 거랑 또 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느라고 오늘은 얘기가 많이 길었네. 지금 중간부터 보일러가 켜져가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얼마나 녹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나는 뭐 노이즈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편집 없이 파일을 올리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갤럭시 폰에서 유독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나는 거야. 좀 듣기 힘들 그런 수준이더라고. 소리가 일단 자체적으로 소리가 너무 작고 그래서 볼륨을 많이 키워야 하는데 볼륨을 키우면 노이즈도 같이 너무 커지고 적당하게 키우면 소리가 일정하게 나지를 않더라고. 말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냥 노이즈를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갤럭시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아이패드에서는 그러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 노이즈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뮤트를 시켜버리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소리를 없애버려, 아예. 그러다가 또 소리가 나면 소리를 키워. 그러니까 노이즈가 일정하게 배경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있을 때만 노이즈가 커졌다가 아무 소리도 없을 때는 아주 조용해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답답한 소리가 나더라고. 심지어는 어쩔 때 이 노이즈에 의한 그러니까 이 소리 조절에 의해서 나야 할 소리가 같이 안 나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 소리를 아예 크게 키우면은 그 현상이 없어지는데 애매한 음량일 때 이게 생기는 거야.
내 폰에서만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떤 댓글에서도 비슷한 피드백을 받아서 내 폰에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 자체의 녹음 설정을 막 바꾸고 해봤는데, 마이크 녹음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이제는 소리 보정을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컴퓨터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좋은 소리를 제공하고 싶잖아. 그래서 뭐 내가 보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지. 근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잘 되면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을 보정해서, 소리를 보정해서 다시 올릴까 싶기도 하고, 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올리는 것만 다시, 앞으로 올리는 것들만 보정해서 올릴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이야. 이번 파일부터, 적어도 이번 파일부터는, 보정을 시도해 볼 거고, 만약에 내가 보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예전과 같은 화이트 노이즈가 가득한 그런 상태의 소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 오늘도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듣고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참 알 수가 없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